이 경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재미없는 그 느낌의 그 경기 지금 필 나죠? 약간? 경기 질을 솔직히 진짜 존나 낮다 진짜. 뭐야 이거. 도대체 왜 무리뉴 축구가 이 정도로 노잼이 됐나? 자, 무리뉴 얘기를 한다고 드렸었죠? 무리뉴 무버지 날 낳으시고 바지적삼 적시셨네. 무버지에 또 함께 한솥밥을 먹었었던 모버지도 있습니다. 모살종신. 예,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영상 찍자마자 바로 상주전 지고 그 다음에 저랑 주원이 형이랑 성남 경기 현장 중계 갔었는데 바로 무승부. 네. 그 다 역시 주원이 형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주원이 형 그린우드 너무 좋아하니까 그린우드가 또 어렵잖아요. 예. 여튼 제가 무리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리뉴 얘기는 아마 이거 이제 기록을 좀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일단 역시 무리뉴의 가장 큰 문제는 최근에 재미없다. 축구 뭐 이런 식으로 하냐, 수비적으로 좀 그만해라, 손흥민 왜 윙백 쓰냐, 손흥민 왜 공미 쓰냐, 이런 얘기였잖아요. 중단전에는 그래도 좀 면피거리가 있었습니다. 무리뉴에 대한 별로 감정이 좋지 않은 저마저도 이거는 얘기할 만한 거리가 있다. 왜? 부상이 너무 많다. 본인이 중도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원하는 스쿼드를 구축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주포들, 손흥민도 부상이었지, 소니도 부상이었지, 데려온 선수 은돈벨레 부상이지, 막 이런 선수들이 부상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무리뉴 할아버지가 와도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래서 이 코로나로 축구가 중단이 됐을 때 다시 재개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타이밍에 토트넘이 그 사이에 부상자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트넘이 굉장히 좀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경기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무리뉴는 수비 쪽에 밸런스를 많이 두고 시작하는 축구 감독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종류로라도 많은 숫자를 공격에 가담시키려고 하는 여러 최근의 감독들과는 달리 무리뉴는 많은 선수들을 좀 내려앉아서 실점하지 않는 것을 베이스로 전술을 좀 짠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어느 감독이 실점하는 걸 베이스로 깔겠냐마는 무리뉴가 특히나 수비적으로 좀 더 중심이 뒤로 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선수들도 수비적으로 기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이 왜 여기다 손흥민을 쓰냐, 앞에도 봐라, 분명히 공격적인 어떤 유리한 부분이 나오는 선수를 왜 뒤에다 쓰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어제 뉴캐슬 뭐 원정 경기긴 했습니다만 슈팅 개수가 22대 8이에요. 이게 그냥 언뜻 봤을 때는 진짜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입니다. 경기 어제 솔직히 얘기하면 손흥민이 골을 넣고 막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경기가 재미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새벽 시간대 토트넘 경기를 보는 이유는, 물론 토트넘 팬분들도 한국에 많이 계시겠죠. 예전부터 또 이영표 선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토트넘은 예전부터 우리나라랑 나름의 그 연관한 관계, 그 다음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꽤 많은 한국의 팬들이 계세요. 근데 그 경우가 아니라면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 축구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주중 평일 시간에 새벽 4시 이런 경기는 그거 끝나고 막 출근해야 돼, 아니면 학교 가야 돼, 본인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야 그래, 새벽에 알람 맞춰서 딱 일어나고서 경기 재밌게 보고 딱 시작하자 그랬는데 어우 씨, 괜히 일어났어. 뭐 이런 일을, 물론 그 와중에 손흥민이 골을 넣으니까 그래, 야 잘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재미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뉴가 지속적으로 최고의 명장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이 감독이 수비적인 밸런스를 신경 쓰는 감독인 것이 최근에 와서 생긴 건 아닙니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뉴는 결과를 가져오는 감독이었습니다. 트로피를 따고 트래블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 이상의 승점을 올리고, 정말 너무 예전입니다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FC 포르투를 가지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고, 첼시에 오자마자 정말 센세이셔널한 이 4-3-3 포메이션을 통해서 프리미어리그를 정말 혼돈의 도가니로 빠뜨려 놓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리뉴란 말이야. 결과를 가져오는 게 무리뉴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물론 이건 전제됩니다. 중도에 부임이 됐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스쿼드를 구축하지 못했다.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챔피언스리그 라이프치히에서 떨어졌죠. 챔피언스리그 티켓 이미 나가리죠. 유로파리그는 가능합니다만 컵 대회, FA컵, 리그컵 다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이거 아무리 첫 시즌이지만 이건 무리뉴 이거 재미도 없는데 결과까지 안 나와? 이거 뭐야? 이럴 거면 무리뉴를 왜 데려온 거야? 그리고 사실 굳이 따지자면 무리뉴가 선임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토트넘 팬들 중에 일부는 이거 왜? 한참 젊은 감독을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무리뉴는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감독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나시죠? 그 북런던 더비 전후로 했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리그 시작 때부터 내가 이 팀을 맡았으면 지금 4, 5위는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돌려 얘기하면 뭐야? 포체티노가 잘못한 거다. 포체티노가 초반에 조져놓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성적을 이렇게 내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랑 다른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의역과 조금 공격적인 해석이 들어간 거지만 뜻은 그렇잖아. 처음부터 내가 있으면 더 잘했을 건데 내가 중도에 들어와서 그런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앞에 있는 감독이 좀 못했었던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수많은 비판을 받았고 뭔 개소리야? 어? 또 하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그 무리뉴의 성적을 까놓고 보니까 이 whoscored.com 있잖아요. 평점 매기고 스탯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가보면 테이블 칸을 누르죠. 테이블 칸을 누른 다음에 커스텀을 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 동안의 성적은 몇 점인지, 그 기간 동안의 테이블은 어떤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뉴가 웨스트햄전에 데뷔했잖아요. 웨스트햄전 때부터 경기 딱 테이블을 그때부터 잘라가지고 딱 보죠. 4위입니다. 나 이거 보고 약간 놀랐어요. 그래서 에? 그러니까 무리뉴 얘기가 맞는 얘기야. 자기 본인 부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진짜 존나 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존나 두드려 맞네. 진짜 개재미없네. 진짜 못한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7패니까 패배가 적은 건 아닌데 상대적인 거잖아. 어쨌든 리그 순위는 4위더라고. 우리가 막 지구 약간 같은 모습으로 생각이 되는 게 7패 플러스 FA컵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라이프치히한테 그리고 막 바이언한테 깨지고 이런 게 섞여 있어가지고 더럽게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랬나봐. 이거 지금 토트넘의 스쿼드 구성이랑 중도에 부임한 거 생각하면 이거 사실 괜찮은 성적이잖아요. 나 이거 보고서 내가 무리뉴에 대한 얘기를 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덜컥 들더라고. 4위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나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게 궁금해졌어요. 아르테타는 박싱데이 때 부임했잖아. 아르테타는 성적이 어떨까? 아르테타가 막 지나가는 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ML이랑 다를 게 뭐냐 막 이러면서. 막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지라도 순위가 지금 막 9위 10위에 있으니까 할 말도 없거든. 어제 리버풀 이긴 거 되게 좋습니다. 리버풀 이긴 건 되게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기 내용을 보면 밀린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실수로 이긴 거니까 상대방이 실수로 이긴 건 이긴 거지만, 그런데 막 그런 비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르테타는 어떨까 찾아봤어. 아르테타도 나름 선방하고 있더라고. 아르테타는 이제 박싱데이 때 부임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성적은 또 이래요. 그래서 이 무리뉴에 대한 어떤 그 선입견이 그거였잖아요. 이 사람은 재미없을지라도 결과를 내는 감독이다. 결과를 내는 감독이었다가 결과는 내는 감독이었다가 결과도 못 내는 감독처럼 보여졌던 느낌이었어요. 이른바 막 무리뉴 이제 퇴물됐다, 공격적인 전술이 없다, 커뮤니티의 어떤 글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도 손흥민이 최근에는 무리뉴 전술에 좀 녹아들었나봐요? 라는 그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전술이 있어야 녹아들죠. 그냥 개인 능력으로 찍어 누르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제 뭐 케인이나 손흥민이 이제 득점을 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뭐가 됐든 간에 감독 입장에서 결과 내면 그거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나중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경기력이 좋지 않으니까 다른 감독으로 갈아보자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무리뉴를 데려온 거는 결과를 내고자 하고 데려온 거고, 그리고 감독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어떤 비전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사실 목숨 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K리그도 마찬가지고 해외축구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경기 내용이 좀 후지더라도 결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내면 그거는 좋은 감독이에요. 잘하는 감독인 거죠. 그리고 결과를 그렇게 내다 보면 선수 보강이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된다고 감안을 했을 때 경기력이 결과에 갖다 딱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력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 왜? 계속 이기니까 선수들이 자신감이 생기거든. 벤 데이비스는 또 인터뷰에서는 이전보다 무리뉴 지금 체제에서 더 괜찮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리뉴가 무버지가 아닌가. 재미 별로 없었죠. 내용 그닥이죠. 결과도 못 챙기냐?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결과는 나름 챙기고 있었다. 본인이 이야기한 게 틀린 것이 아니다.
지금 무리뉴는 뭐 남은 경기들을 봐야 되겠지만 유로파 리그는 이 티켓을 따낼 가능성이 제법 있죠. 그리고 다음 시즌에 워낙에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이 강력하고 그 다음에 첼시와 맨유가 이적 시장에 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이 네 팀이 가장 강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이 만약에 어느 정도 보강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거를 비집고 들어가서 무리뉴가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딴다? 저는 그러면 이제 무리뉴에 대한 평가와 여러 가지 제 생각을 크게 바꿔야 될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이 감독이 전술적으로 분명히 최첨단에 있는 감독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감독이잖아요. 그 치열한 그거를 뚫고 토트넘이라는 구단이 사실 그들보다는 최근의 성적을 떠나서 구단의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들보다는 사실 한 칸 아래에 있는 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쓰는 어떤 주급의 규모라거나 쓰는 이적료의 규모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뒤집기 위해서 구장을 건설하고 한번 크게 튀어보자고 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상태에 있는 팀이 토트넘인데 그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딴다? 그러면 무리뉴 무버지 되는 거죠. 진짜. 무리뉴 남은 기간 동안에 유로파 리그 티켓을 따낼 것인지 그리고 이적 시장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다음 시즌의 모습을 보일지 이 영상을 우리가 내년에 다시 한번 쓸 수 있을 날이 올지 그리고 뭐 그때는 또 김민재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